그리고 이렇게 다시 찾은 본질은 소형 SUV인 XC4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XC40의 디자인은 북유럽의 현재에 머무는 것이 아닌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이라 해서 언제나 광활한 자연에 여유로운 건축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대도시들처럼 북유럽의 대도시도 부동산 가격은 높고 작은 집에 대한 욕구는 분명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타운하우스 란스크로나라는 집입니다. 이 집은 XC40을 살펴보기 전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이 어떻게 좁은 공간과 부족한 예산이란 조건을 극복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 가까운 스웨덴의 란스크로나란 도시에 위치한 곳이고, 이 좁은 대상지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앞서 언급한 스웨덴 건축이 가져야 할 빛을 확보하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햇빛과 외부 경관을 가져오기 위해선 큰 창문이 필요하지만 무작정 창문을 크게 낸다면 바로 앞 길가로부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고, 좁은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여러 층을 쌓아 올려야 하겠지만 이 또한 같은 높이의 건물에선 층고가 낮아질수록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집안 깊이 도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을 설계한 건축가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펴보자면, 우선 대로변에서 바라봤을 땐 실내와 직접적으로 통하는 창문이 겨우 하나뿐이지만 반대편에 서재가 있는 별채와 1층의 주방과 다이닝룸을 서로 바라보게 배치한 후 그 마주보는 벽 전체를 유리로 마감했습니다. 덕분에 대로변의 시선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문제 없이 하늘이 제대로 보이는 입체적인 경관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각각의 층들을 엇갈리게 배치하고 층고를 공유함으로써 낮은 층고로 인한 답답함을 없애고 거대한 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빛으로 집안을 어두운 공간 없이 밝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분위기에선 역시 북유럽 디자인의 본질인 여유로운 소박함과 우아한 겸손이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협소한 대상지의 문제를 방치하거나 돈으로 해결한 것이 아닌 아이디어로서 극복하고 본질을 잘 살려낸 것이야말로 디자인과 디자이너의 진정한 자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건축과 닮은 XC40의 디자인에서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했던 문제는 역시 한정된 예산으로 좁은 실내를 북유럽 특유의 밝은 분위기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였을 것 같은데요. 타운하우스 란스크로나가 아이디어로서 협소한 공간을 밝게 만들어냈듯이 XC40은 앞서 부직포라 비판했던 오렌지색 펠트라는 아이디어를 통해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XC40에서 처음 쓰인 것이 아닌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에스테이트 컨셉에서 스웨덴 브랜드인 캐스탈과 협업해 만든 우브눌 카펫이 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렌지색 카펫은 보통의 검은색 바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빛을 반사해 실내를 밝게 만들어주고, 마치 자동차의 실내가 아닌 러그가 깔린 스칸디나비아의 거실에 들어와 있는 느낌도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단가나 생산성이 대량 생산에 적합하지 않았는지 XC40의 오렌지색 펠트는 캐스탈의 것을 사용한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XC40은 같은 목적을 이뤄내면서도 그 분위기가 꽤나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빛을 반사해 실내를 더 밝게 만들어주는 역할에 다른 해석을 하나 더하자면, 사실 북유럽 디자인이라 해서 항상 정적이고 감성적인 분위기만 연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덴마크의 건축가이자 가구 디자이너 아르네 야콥센이 디자인한 가구 3107은 그저 정적인 의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영국 모델 크리스틴 킬러와 함께 이렇게 도발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처럼, 토마스 슈타인펠트는 이런 방탕함과 자유분방함까지 더해졌을 때 북유럽 디자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XC40의 인테리어도 이 오렌지색 펠트 덕분에 다른 브랜드에선 느낄 수 없는 스칸디나비아만의 도발적이고 자유분방한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는 것이죠. 익스테리어의 뒷모습이 레트로하면서도 자유분방한 인상을 주는 것 또한 이런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입체적인 모습을 잘 이해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디어로서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오목한 트림입니다. 소형 SUV의 장식으로 고가의 소재를 사용하기엔 예산이 부족하고 동시에 브랜드의 정체성에 맞는 디자인을 해내려면 결국 차별화되는 아이디어만이 해결책이 되어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볼보는 다른 브랜드에선 쉽게 볼 수 없는 오목한 트림을 사용했고 덕분에 우드 트림처럼 비싼 소재가 아닌 평범한 소재를 사용해도 볼보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명암이 인상적인 탓에 이렇게 위에서 조명을 비춰준다면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지만 이는 불이 들어온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 조명이 달려있진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성공이라 말하긴 힘들어도 볼보의 본사가 있는 도시 고든버그의 지도를 활용한 트림도 상당히 가치 있는 도전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북유럽 디자인의 본질을 잘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가죽이나 우드가 아닌 플라스틱으로 가득한 소박한 실내에서도 오레포스의 크리스탈 기어노브가 어울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북유럽 디자인은 고상하고 사치스러워 일반인은 범접할 수 없는 것이 아닌 실제 삶의 치열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실용적인 디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본성이 그렇듯 북유럽 디자인도 럭셔리에 유혹되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지만 오히려 그 솔직한 모습이 더 인간적으로 느껴지고 결국엔 다시 균형을 잡는 모습에서 불완전하더라도 진실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심지어 이런 불완전함은 인간만의 것이 아닌 그들의 신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신은 북유럽 지역에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까지의 북유럽 신화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북유럽 신화의 신들은 그리 완벽한 모습이 아닙니다. 신들의 왕 오딘은 한쪽 눈이 없고 신들 중 힘이 가장 센 토르는 영리하지가 못합니다. 반대로 영리함을 가진 로키는 본성이 악해서 이들은 신이라 부르기엔 하나 이상의 흠을 가진 불완전한 존재들이고 그 탓에 세상의 종말을 앞에 두고 라그나로크를 극복해내지 못한 채 모두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위그드라실은 불타고 세상은 종말하게 되지만 북유럽 신화는 그 이후 다시 인간의 세상이 시작된다는 얘기를 담아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려주듯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결점을 꾸준히 극복해 나가려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유럽 디자인은 신마저도 절대적 존재가 아닌 것을 알고 있기에 검소하고 소박하지만 그 안에서 여유와 우아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는 자세를 이상으로 삼는 것이죠. 이런 북유럽의 인간적인 가치를 통해 본다면 지금의 한국도 완성된 존재가 아닌 성장해 나가는 존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치 불멸할 것 같은 럭셔리만을 위해 달려온 우리의 진한 사회와 문화도 북유럽 디자인을 통해 배운 것처럼 이제는 인간적인 균형을 찾아야 할 때가 된 것만 같습니다. 여기까지 디자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